한국의 작은 어촌마을 강릉 근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집, 그곳에서 민호는 세상의 빛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의 탄생은 기쁨보다는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아버지 김태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출산 후 아이를 본 순간부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랑스러운 그들의 첫 아이가 평생 다리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선천성하지 결손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아이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대의학과 보조기구들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태준의 어머니 박영자는 손자의 상태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 부부와 달리 냉정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니? 평생 집만 될 텐데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 그녀의 말에 수연은 더욱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어떤 상태로 태어났든 우리가 책임지고 키울 겁니다.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호가 집에 돌아온 첫날,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다. 우리 민호,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넌 분명 멋진 아이로 자랄 거야. 수연은 작은 아기 침대에 누운 민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기어다니며 주변을 탐험했다. 그의 상체는 또래 아이들보다 강했고 손과 팔의 협응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다. 민호야, 오늘은 새로운 의자를 가져왔어. 이걸로 더 높은 곳도 볼 수 있을 거야. 태주는 특별히 제작된 작은 휠체어를 보여주었다. 민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곧 그 의자에 익숙해졌고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집 밖의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민호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다른 아이들의 시선과 질문에 그는 당황했다. 너는 왜 다리가 없어? 너는 왜 항상 저 의자에 앉아 있어? 순진한 질문들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민호는 조금 특별한 친구예요. 하지만 그것이 민호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민호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유치원 교사 박지영의 따뜻한 설명에 아이들은 점차 민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의 적응 기간 동안 민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했다. 그는 그림 그리기와 블록 쌓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손은 마치 마법사의 손처럼 정교하게 움직였고 그가 만든 작품들은 종종 전시되기도 했다. 우리 민호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대. 수연은 기쁨에 겨워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태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껴안았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라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민호는 더 발전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유치원보다 더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다. 계단이 많은 학교 건물에서 이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체육 시간에는 종종 방관자가 되곤 했다. 선생님, 저도 체육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요. 민호의 간절한 요청에 담임 교사 김동현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민호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위해 체육 교사와 상담했고 결국 민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민호야, 너는 상체 근력이 뛰어나니까 팔굽혀펴기와 농구 슛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체육 교사의 제안에 민호는 눈을 반짝였다. 그날부터 민호는 체육 시간마다 자신만의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그의 상체 근력과 정확성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학교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과 가끔씩 들려오는 놀림이었다. 다리 없는 애, 휠체어 소년 같은 별명들이 그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민호는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했다.
엄마, 나는 왜 다리가 없어요? 10살이 된 민호가 어느 날 저녁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너는 다리 대신에 더 큰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야. 민호의 삶은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자신의 한계에 더 많이 부딪혔다.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 그는 항상 구경꾼이 되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깃들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장애인 수영교실이 열린대. 한번 가볼래? 태준의 제안에 민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영장에 가보니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물속에서는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상체가 강한 민호 같은 학생은 수영에 큰 재능을 보일 수 있어요. 수영 코치 정승훈의 말에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그는 물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민호의 수영 실력은 놀랄 만큼 빠르게 향상되었다. 그의 강한 상체와 탁월한 협응력은 수영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코치는 민호에게 파라수영 선수로의 가능성을 제안했고 민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엄마, 나 오늘 50m 자유형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민호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다. 수연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껴안았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넌 정말 대단해. 중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이제 학교에서도 수영 천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를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의 수영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민호는 지역장애인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여러 개의 메달을 따왔고 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실리게 되었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나 수영으로 새 인생을 찾은 소년 김민호. 신문기사의 제목은 민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장애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민호는 전국장애인 수영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가대표 선발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치들은 그의 타고난 재능과 끈기 있는 훈련 태도에 감탄했다. 민호 학생, 이대로 계속 훈련한다면 파라올림픽 출전도 가능할 거예요. 국가대표 코치의 말에 민호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파라올림픽은 그에게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꿈의 무대였다. 아빠, 나 파라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민호의 진지한 고백에 태준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 민호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할 거야. 꼭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민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는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가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대학에 진학한 민호는 체육학을 전공하면서도 파라올림픽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새벽 훈련으로 시작해 늦은 밤 훈련으로 끝났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꿈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민호 선수, 이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파라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코치의 격려에 민호는 더욱 집중하여 훈련에 임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국제대회 당일, 민호는 생애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그는 50m 자유형, 100m 자유형, 그리고 50m 접영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100m 자유형에서는 자신의 종목 세계 기록에 근접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김민호 선수, 축하합니다. 이번 성적으로 파라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셨습니다.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관계자의 말에 민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파라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민호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높여갔다. 코치진은 그의 재능과 노력에 큰 기대를 걸었다. 민호야, 이 대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이 빛을 발할 때야. 수영 국가대표 감독 박철수의 말에 민호는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 대회가 단순한 메달을 넘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파라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 도착한 민호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을 보며 감동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우와, 저 선수는 팔이 없어도 발로 수영을 하네. 저 선수는 시각장애가 있어도 저렇게 빠르게 수영할 수 있구나. 민호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다. 파라올림픽 개막식 날, 민호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일원으로 당당히 입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관중석에서는 그의 부모님이 한국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있어요. 태준 씨.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태준 역시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작은 아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선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민호의 첫 경기는 100m 자유형이었다. 그는 경기 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지금까지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최선을 다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민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팔은 완벽한 리듬으로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의 소리, 관중의 함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물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김민호 선수, 놀라운 스피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5m, 그는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으며 골인 지점을 향해 돌진했다. 터치패드를 터치한 순간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전광판에는 1위, 김민호, KOR 라는 글자와 함께 새로운 파라올림픽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김민호 선수, 파라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파라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민호는 현실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관중석에서는 한국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코치진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민호에게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 그의 모든 고난과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파라올림픽에서 민호는 총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회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다리 없이 태어나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된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민호 선수,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나요? 국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에게는 장애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호는 국민적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공항에는 수많은 팬과 취재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특별 포상을 준비했다. 민호에게 그것은 모두 꿈 같은 일이었다. 민호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수연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태준의 눈에도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다. 민호의 성공 이후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호의 재단 날개는 장애 아동들에게 수영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는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민호를 보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민호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파라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한 어린 소년이 민호에게 말했다. 그 소년 역시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었다. 민호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너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재단 활동과 함께 민호는 강연자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기업,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한계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는 포기하는 마음이다. 민호의 강연은 항상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어린 시절 종종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하필 나여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호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가며 다음 파라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고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진정한 목표는 메달 그 이상이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메달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의료기술 전시회에 초청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최첨단 보조 의족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생체공학 기술을 활용한 최신 의족입니다. 신경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죠. 전시회 담당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의족을 살펴보았다.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왔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그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제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호 선수님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으셔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과 상담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이 일을 상의했다. 엄마, 아빠,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고 성공할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결심을 존중했다. 민호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을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여전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다음 날, 민호는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했다. 오랜 검사와 평가 끝에 의사들은 민호에게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호 씨의 경우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지만 신경 연결과 근육 상태가 양호합니다.
새로운 의족 시스템을 시도해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험적인 시술이고 오랜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평생 물속에서 자유를 느꼈다면 이제는 땅 위에서도 그 자유를 느끼고 싶습니다. 수술 당일 민호는 침대에 누워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이 수술은 단순한 의학적 시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수연과 태주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네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들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수술은 12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민호의 신경과 근육을 최첨단 의족 시스템에 연결하는 복잡한 작업을 진행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을 때 주치의는 지친 표정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민호 씨가 의족을 제어하고 걷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호는 자신의 몸에 연결된 의족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직 그의 일부가 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재활 과정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의족과 자신의 신경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의 뇌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다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다시 한번 민호 씨 의족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의족의 센서에 감지되도록 집중하세요. 재활치료사 이지연은 끊임없이 격려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호는 좌절감에 자주 빠졌다. 그는 물속에서는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평생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것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서 도전했다. 수술 후 3개월, 민호는 마침내 의족을 이용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평행봉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민호 씨, 해냈어요. 첫걸음을 떼셨어요. 이지연은 감격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땅을 딛는 느낌이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날 이후 민호의 재활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의족을 제어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진전이에요. 민호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환자입니다. 담당 의사 김주원은 감탄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1년 내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표는 그보다 더 컸다. 저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두 발로 서서. 수술 후 1년, 민호는 기적과도 같은 진전을 보였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 짧은 거리를 달릴 수도 있게 되었다. 그의 의족은 이제 완전히 그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할 줄은 몰랐어. 태주는 아들이 공원을 걷는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워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내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지.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 저는 제 한계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한계는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놀라운 회복 과정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2다리 없이 태어나 파라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수영 선수, 이제는 2발로 걷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의족을 얻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자리였다. 행사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긴장한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가 2발로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날이었다. 소개합니다. 파라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영웅 김민호 선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무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가 2발로 걸어서 무대에 등장했다. 그 순간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경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의 강연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파라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최첨단 의족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다. 저는 항상 물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영은 제게 다리가 필요 없는 유일한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땅 위에서도 그 자유를 느낍니다. 이것은 제게 2번째 삶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민호는 무대 위를 걸어다니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해왔고 그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경외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민호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를 걱정했어.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뛰어넘었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아들을 안았다. 민호야, 너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어.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민호는 부모님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다리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수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또한 의족 기술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경험과 피드백은 더 나은 보조기구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느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민호 씨처럼 의족을 사용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의 사례는 의학 교과서에 기록될 만합니다. 김주원 의사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민호의 사례를 발표하며 말했다. 민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번의 기적, 한계를 넘어선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2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같았다. 아마 지금처럼 특별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야.
내 장애는 내게 축복이었어. 민호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의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다. 그는 수영뿐만 아니라 달리기, 자전거 타기, 심지어는 등산까지 시도했다. 저는 이제 제 몸의 모든 가능성을 탐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몇 년 후, 민호는 특별한 도전을 준비했다. 그것은 한라산 등반이었다. 의족을 착용한 채로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다. 등반 당일, 많은 언론과 팬들이 그를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민호는 전문 등반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도전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 씨. 당신은 이미 불가능한 일을 여러 번 해냈잖아요. 등반 코치는 그를 격려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민호는 마침내 한라산 정상에 도달했다. 그는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했다. 그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했다. 저는 오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이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한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민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었다. 그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그의 한계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더 강하게,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고 부모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민호가 40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것은 전국의 장애 아동들을 초대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였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호처럼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무대에 올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그 아이들에게서 보았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가능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녀도 민호처럼 두 다리 없이 태어났다. 민호 삼촌, 저도 삼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민호의 삶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나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고 첨단 의족으로 걷게 되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성취였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도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었다. 민호가 종종 말했듯이 진정한 장애는 신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장벽을 넘어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난 소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파한 이야기.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소리 없이 울었다.